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구 현미경을 이용한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측정 좌표계 설정 방법과 좌표 측정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구 현미경의 구성, 기계 좌표계와 측정 좌표계, 그리고 기계적 정렬과 수학적 정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습에 사용할 공구 현미경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비도 전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원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전원 스위치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공구 현미경은 2차원 좌표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좌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X, Y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2번이 바로 그 측정 테이블입니다. 이 측정 테이블 위에 공작물을 올려놓고 테이블을 이용해서 좌표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3번은 X축으로 이동하는 이송 핸들입니다. 4번은 Y축으로 이송하는 이송 핸들입니다. 이 테이블을 움직이는 것이 X축과 Y축 이송 핸들을 돌려서 좌표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은 Z축 이송 핸들인데 이 측정기는 2차원이기 때문에 Z축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측정을 하기 위해서 공작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초점을 맞추는 용도로 Z축 이송 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번은 디지털 리드 아웃이라고 불리우는 좌표 표시 장치입니다. X축과 Y축 이송 핸들을 통해서 측정 테이블을 움직이면 그 움직인 양이 디아로의 좌표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7번은 대물 렌즈입니다. 공작물의 상을 관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실제로 상을 보는 것은 이 8번 접안 렌즈이지만 그 물체가 들어오는 것은 7번 대물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은 CCD 카메라입니다. 우리가 대안 렌즈를 통해서 이 제품을 보지만 우리가 이 대안 렌즈를 통해서 이 제품이 대물 렌즈를 통해서 올라온 상을 봐야 되지만 실제로 사람이 이 접안 렌즈에 눈을 대고 보는 데는 상당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지면 또 제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 렌즈에서 보는 것과 동일한 상을 여기 있는 이 CCD 카메라를 통해서 이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 대안 렌즈 안에서 보는 형상도 바로 이러한 형상입니다. 그리고 10번은 축 조명입니다. 대물 렌즈에서 이 공작물의 형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빛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빛이 이 위쪽에서 이 축 방향에서 내려오는 이쪽에 내려오는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쪽에서 빛을 쏴서 밑에서 이 위로 올라오는 이러한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대물 렌즈 주변에 또한 조명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조명 중에 공작물을 관찰하기에 가장 적당한 조명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번은 광량 조절 장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축조명, 그 다음에 이 주변의 조명, 뒤에서 나오는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이 이 11번의 조명 장치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은 컴퓨터, 13번은 소프트웨어인데 좌표 측정에서는 우리가 정반 측정 방식에서처럼 직접 좌표를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읽은 것을 소프트웨어에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은 왼쪽은 실제 제품이고, 지금 이것이 실제 제품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이 제품을 측정할 도면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치수가 나와 있는데 눈여겨볼 것은 지금 A와 B라고 하는 데이텀 표기입니다. 이 데이텀 표기는 지금 이쪽 면, 이 면을 기준축으로 또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계를 지금 여기에다 설정하라는 그런 의미를 이 도면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A, B라는 데이텀을 말씀드린 것은 좌표 측정기에서는 이 데이텀 A, B를 반드시 설정을 하고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좌표계를 설정하는데 기계적 정렬이라는 방법과 수학적 정렬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적 정렬은 높이 측정기에서 사용한 것처럼 측정기의 축과 공작물의 축이 일치하도록 기계적으로 정렬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작물과 높이 측정기를 동일 정반에 설치하고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1차원 측정기, 즉 높이 마이크로메타나 높이 측정기나 선형 교정 장치나 이러한 1차원 측정기들이 주로 기계적 정렬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차원과 3차원 측정기에서는 기계적 정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작물의 축과 측정기의 축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학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데이텀 형체를 측정해서 측정기 축에 대한 상대적인 축각, 그 다음에 좌표를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편리하게 데이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기계적 정렬의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측정기의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 위에 공작물이 이 테이블 축과 이 세타라는 각도만큼 경사진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계적 정렬이라는 것은 이 공작물이 틀어진 것만큼을 직접 이 공작물을 회전시켜서 결국에는 기계축과 이 기계축과 공작물이 일치하도록 실제 기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기계적 정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측정기 축과 동일하게 공작물을 정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원과 3차원 측정기에서는 기계적 정렬 대신 수학적 정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학적 정렬의 개념은 지금 기계 좌표계가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작물이 지금 이만큼 경사져 있는데, 이것을 공작물을 돌려서 회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공작물이 놓여져 있는 이 상태로 이 부분을 측정을 해서 이 기계 좌표계와 이 공작물이 몇 도가 경사져 있는지를 알아내서 그만큼 기계 좌표계를 회전시켜서 측정밀이 놓여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로 좌표계를 회전시키는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학적 정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공구 현미경 2차원 측정기이기 때문에 수학적 정렬을 2차원 좌표계를 변환시켜 줍니다. 즉, 이 까만색으로 그려진 좌표계, 이 까만색으로 그려진 좌표계가 기계 좌표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기계 좌표계 상태에서의 XY, 이 좌표를 세타만큼을 회전시켜서 수학적 정렬을 시키면 지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좌표계가 되고 기계 좌표계에 이었을 때의 XY였던 좌표는 X 다시 그다음에 Y 다시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좌표계를 수학적으로 변환을 시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념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러한 작업들은 소프트웨어에서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산할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개념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기계좌표계와 측정좌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이렇게 기계좌표계가 설정이 되어 있고 공작물은 이 기계좌표계와 일치하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좌표계를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측정좌표계는 기계좌표계로부터 세타만큼 경사가 있고 또 기계좌표계의 원점으로부터 L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측정좌표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기계좌표계를 세타만큼 회전시켜서 공작물의 축과 맞춰주고 그 다음에 기계좌표계의 원점을 L만큼 옮겨서 공작물의 원점에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좌표계와 측정좌표계라는 말을 쓰는데 기계좌표계를 MCS라고 표현을 하고 측정좌표계를 PCS라고 표현을 합니다. MCS는 머신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약자인데 측정기를 제작할 때 만들어지는 좌표계이고 모든 측정 및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 좌표계입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기계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기계를 교정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반면에 PCS는 파츠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약자로서 도면에 맞춰서 공작물에 설정하는 좌표계입니다.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고 측정 시에는 반드시 측정 좌표계를 설정한 후에 측정을 해야 합니다. 기계좌표계는 측정기 제작 당시에 만들어지는 좌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공작물에 맞춘 측정 좌표계인데 그것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좌표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이 원의 x축값 x5를 지금 재려고 합니다. 만약에 기계 좌표계에서 측정을 한다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기계 좌표계입니다. 이 기계 좌표계에서 이 원을 측정을 하면 바로 이러한 측정값이 나옵니다. x5-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은 기계 좌표계의 축 그리고 기계 좌표계의 원점에서부터 계산된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정 좌표계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을 측정을 하면 바로 이 값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x5-1과 x5-2는 같은 값이 아니고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x5라는 것은 x5-2와 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측정 좌표계를 설정을 해 줘야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직접 측정 실습을 통해서 다음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대표적인 2차원 좌표 측정기인 공구 현미경입니다. XY로 움직이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은 기계 좌표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축이 움직이는 값은 디지털 리드 아웃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좌표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좌표는 컴퓨터로 보내져서 소프트웨어에도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구 현미경은 공작물에 직접 접촉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이는 상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광학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빛쪽에서 빛을 비추는 광학계가 있고 저 뒤쪽에서 빛을 비추는 광학계가 있고 뒤쪽에서 비추는 빛은 이 빛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광학계 그리고 여기서 측정한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상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 공작물의 상을 얻어내는 이 부분의 렌즈가 대물 렌즈이고 이 대물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상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그 부분이 대안 렌즈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대안 렌즈 또는 접안 렌즈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눈을 대고 공작물의 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 렌즈를 통해서 상을 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피곤하고 또 오차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대물 렌즈에 들어온 상을 직접 CCD 카메라를 이용해서 화면을 보면서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이 접안 렌즈를 통해서 본 것과 동일한 상입니다. 이 상을 보고 우리는 이 십자선에 이 공작물의 경계 부분을 맞춰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어냅니다. 측정기를 제작할 때 X축과 Y축이 기계적으로 정확한 축을 이루는데 이것을 기계 좌표계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측정 테이블이 X, Y 방향, 즉 기계축과 공작물을 기구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표가 나기 위해서 기울여 놨는데 아무리 조정을 잘 한다 하더라도 눈으로 보기에는 맞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간이라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면에 준한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작물의 데이터 부분을 측정을 해서 그 부분이 기기좌표계와 얼마만큼의 각도 차이가 있는가 또는 원점에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를 계산을 해서 새로운 좌표계를 이 공작물에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것을 측정 좌표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모든 치수는 실제적으로는 기계좌표계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측정 좌표계를 기준으로 모든 값이 측정이 되기 됩니다. 그래야 실제 도면의 치수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반 측정 방식에서는 데이터를 직접 읽고 계산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측정이 1차원 높이 측정이거나 또는 다이얼 게이지의 흔들림 양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좌표 측정기에서는 XY 좌표를 이용해서 형상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손으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공구 현미경에 사용되는 2차원 좌표 측정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부터 이 좌표 측정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의 조작법이나 소프트웨어 사용법은 각 측정기 회사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측정 소프트웨어 화면은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몇 가지 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을 읽어낼 수 있는 창과 어떤 것을 측정할지 또는 좌표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를 설정하는 창, 그리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항목을 측정할 것인가, 점이냐, 직선이냐, 원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개의 원을 측정하고 두 원 간의 거리를 구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측정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원을 선택하면 최소한 수학적으로 3점이 있어야 원을 계산하기 때문에 3점을 측정하라는 메뉴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빨간 점은 지금 측정을 하라는 뜻이고요. 녹색 점은 아직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측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측정을 하고 나면 측정한 점은 파란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테이블을 움직여서 지금 XY 테이블을 움직여서 제품과 허공의 경계선을 십자선을 맞춘 다음에 F5를 눌러서 첫 점을 측정합니다. 측정한 점은 파랗게 됐고 이쪽으로 빨간 점이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수동으로 우리가 측정점을 입력을 하는데 측정점을 입력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기능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푸트 스위치 발로 눌러서 입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점을 측정하러 가보겠습니다. 이 점을 측정하고 F5로 가면 두 번째 점이 측정이 되고 나머지 세 번째 점을 측정을 해서 점 하나가 측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의 중심 좌표와 지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원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점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점을 측정을 하고 마지막 점을 측정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한 점, 두 점, 세 점을 측정을 하는 의미지 반드시 요 위치를 측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것은 그냥 순서대로 1, 2, 3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측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는 원을 3점을 측정하기 때문에 120도 간격으로 3점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 1과 원 2가 측정이 됐고 이 두 원 간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이 메뉴 중에서 요게 거리를 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미 측정한 데이터 원 1과 원 2를 불러서 계산을 하면 거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의 중심 좌표는 129.06이 나왔고 y 좌표는 36, 두 번째 원의 중심 좌표는 115, y 35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름은 3.15, 3.14.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중심 좌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디서부터 계산이 되긴 됐는데 저 값은 어디서부터 계산된 거냐 하면 기계 좌표계의 원점으로부터 계산된 값입니다. 왜냐? 우리가 측정 좌표계를 설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거리를 보겠습니다. x 122, y 35. 이 값도 두 원 간의 거리가 x쪽으로는 122.5, y방향으로는 35mm가 지금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의미 있게 측정을 하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좌표 측정에서는 항상
측정 좌표계를 설정한 후에 측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원의 측정은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원의 중심 좌표가 의미 없는 좌표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A, B가 규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 메뉴가 바로 이 메뉴입니다. 초점을 측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에 가서 측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에 가서 측정을 해주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이용해서 X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X축에 수직이면서 요 빨간 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으로 또 축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이 만나는 요 위치가 0점이 되고 이 점이 측정 좌표계의 원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측정하는 모든 결과는 이 측정 좌표계의 축과 원점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면값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두 원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한 점을 측정을 하고 두 번째 점을 측정을 하고 세 번째 점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측정을 하고 다시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두 원의 거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좌표는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고 난 이후에 측정한 좌표입니다. 첫 번째 원의 중심 좌표는 x가 30.99, y가 16.24. 두 번째 측정한 원은 x가 37.56, y가 16.23. 다시 말해서 y축으로는 같은 위치에 있는 원이고 x축만 거리가 13.13mm가 떨어져 있고 y축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각선 거리는 13.13. 그런데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지 않고 측정했을 때는 x값 119, y값 115. 전혀 엉뚱한 값입니다. y값도 첫 번째 원은 36.02, 두 번째 원은 35.06, 약 1mm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거리고
x는 13.1, y는 1mm가량. 대각선 거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측정 좌표계를 설정한 경우와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의 값은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계 좌표계와 측정 좌표계가 이만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의 작업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과 같은 과정의 반복입니다. 직선을 측정할 것이냐, 원을 측정할 것이냐, 타원을 측정할 것이냐, 슬롯을 측정할 것이냐, 또는 두 점 간의 거리를 잴 것이냐, 직선과 점의 수직 거리를 잴 것이냐, 각도를 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측정 좌표계에서는 한 축과 한 점을 이용해서 측정할 것이냐, 두 원을 연결하는 직선을 만들고 첫 번째 원의 중심에 원점을 잡을 것이냐, 두 원의 중심 위치를 좌표계로 잡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지가 여러 가지일 뿐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 같은 개념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실습을 통해서 또 공부하기로 하고 2차원 좌표 측정의 개념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측정기에서는 다양한 측정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항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에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 회사마다 사용법이나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측정기를 사용하든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좌표계 설정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좌표계 설정 방법입니다.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을 만들고 그 직선에 수직이면서 한 점을 지나는 이런 좌표계를 설정하는 기능이 지금 여기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메뉴를 누르고 이런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작물을 눈으로 볼 때는 전부 직각으로 가공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텀이 여기 BC 또는 여기 CB 이렇게 막 바꿔서 측정을 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를 먼저 직선을 측정을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를 먼저 직선을 측정해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측정을 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작물은 확대해 보면 오차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제품은 직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쪽 면을 직선으로 측정해서 데이텀을 축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점을 측정해서 축을 만들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좌표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y1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x1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먼저 직선으로 측정해서 축을 만들고 이 축에 수직이면서 한 점을 지나는 이런 축을 만들어 준다면 이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2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2가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축을 설정했을 때는 이쪽이 떠 있고 지금 여기서 축을 설정했을 때는 지금 이쪽이 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좌표계를 어느 쪽을 먼저 잡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x1보다 x2가 커지고 그 다음에
y1보다 y2가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텀을 b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c를 설정할 건지 아니면 이쪽을 b로 설정을 하고 이쪽을 c로 설정할 건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에 표기된 데이텀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다음은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의 중심 좌표를 XY 0, 0으로 설정하는 이런 좌표기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때는 이 메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점이라는 것은 원의 중심점도 점이 됩니다. 그래서 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두 원의 중심 좌표를 이용해서 직선을 만들어서 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잡는 이런 경우에 예를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두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축을 설정한 다음에 이 두 원의 중간 위치 요점에다가 원점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메뉴를 선택해서 원을 측정하고 원을 측정하면 그 중심에 원점이 잡히면서 이런 좌표계가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쪽 면에 좌표 축을 설정을 하고 실제로 원점은 요 원의 중심에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은 먼저 설정한 이 축에 평행하게 따라오면서 원점만 이쪽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메뉴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런 좌표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경우입니다. 실제 좌표계는 이 제품의 외곽을 이용해서 좌표계를 설정하고 그렇게 설정된 좌표계를 이 원의 중심으로 원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실제 여기에 만들어진 이 좌표 축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좌표 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원점만 이쪽으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메뉴를 설정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이 제품의 외곽을 이용해서 좌표기를 설정한 다음에 도면의 지시에 의해서 일정한 각도만큼을 회전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메뉴를 사용합니다. 원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축만 회전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좌표축을 회전시키라는 지시를 이러한 각도로 주지 않고 어느 위치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라고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네모 박스 안에 치수가 기입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를 TED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치까지 반드시 요 치수가 되도록 좌표계를 회전시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도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메뉴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사용되는 좌표계 설정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기능들은 매우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측정 결과를 얻는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브테일 측정이나 테이퍼 측정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마이크로메타로
부품을 직접 재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잰 결과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좌표 측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접 좌표를 측정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미 측정한 결과를 현재 좌표계를 기준으로 계산만 다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미 측정한 여러 개의 측정 결과를 이용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측정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프로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측정한 결과를 현재의 좌표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법을 되부름, 그리고 이미 측정한 여러 개의 결과를 이용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드는 방법을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관계 계산의 예에 대해서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도면에 요 직선과 요 직선이 만나는 요 점의 점을 구하라는 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측정한 이 두 직선의 각도를 구하라는 지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요? 일단은 직선 1과 직선 2를 먼저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점과 각도를 계산하라는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직선 1과 직선 2를 선택해 주면 교차점과 교차 각도를 구하는 이런 기능이 이 메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을 할 때 지금 이런 과제가 나오면 이 메뉴를 기억했다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원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원 3개를 이용해서 새로운 원을 만들고 이것에 지름을 구해라. 우리가 보통 PCD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PCD를 구하라는 이러한 과제가 나오면 일단 원 1번, 원 2번, 원 3번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이미 측정한 원 1, 원 2, 원 3을 선택해 주면 이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원사, 즉 이 피치원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지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메뉴를 이용하면 손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표 측정의 개념과 또 실습과 몇 가지 부가적인 설명들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